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측정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에서 느리고 둔한 색의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1번 백색, 황색, 녹색, 자색 순서죠. 다음 중 중추신경계 피로,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전멸융합 주파수를 측정할 때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휘도만 같다면 색상은 영향을 주지 않죠? 2. 표적과 주변의 휘도가 같을 때 최대가 되죠? 정답은 3번. 조명 강도의 대수치에 선형적으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하죠? 4. 사람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 일관성이 있죠? 음향기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땡땡땡 대리는 공장 내부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적용 지식 중 맞는 것은? 1. 신호대 배경의 휘도 대비가 작을 때는 백색이 아니라 적색 신호가 효과적이죠. 2. 광원의 노출 시간이 1초보다 작으면 광속 발산도는 작은 게 아니라 커야 하죠. 3. 표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광도의 역치가 안정되는 노출 시간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죠. 정답은 4번. 배경광 중 전멸 자분광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전멸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경고등의 설계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초에 한 번씩이 아니라 3에서 10회 정도 전멸시켜야 하죠. 2. 일반 시야 범위는 작업자의 정상 시선의 30도 안에 있어야 하죠. 정답은 3번. 배경보다 2배 이상의 밝기를 사용해야 하죠. 4.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다음 중 시각적 부호의 유형과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의적 부호, 주의를 나타내는 삼각형. 정답은 2번. 위험 표지판의 해골과 뼈는 명시적 부호가 아니라 묘사적 부호죠. 3. 묘사적 부호는 도보 표지판에 걷는 사람. 4. 추상적 부호는 별자리를 나타내는 12공도 등이 있죠. 정보 수용을 위한 작업자의 시각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구 운동만으로 정보를 주시하고 순간적으로 특정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판별 시야가 아니라 유효 시야죠. 2. 시력, 색판별 등의 시각 기능이 뛰어나며 정밀도가 높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유효 시야가 아니라 판별 시야죠. 3. 보조 시야는 거의 식별이 곤란하고 고개를 돌려야 가능한 범위죠. 정답은 4번. 유도 시야는 제시된 정보의 존재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 능력밖에 없지만 인간의 공간좌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죠. 다음과 같은 실내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추천 반사율의 크기를 맞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번. 기역, 바닥 20에서 40%, 디귿, 가구 25에서 40%, 리을, 벽 40에서 60%, 니은, 천장 80에서 90% 정도죠. 이 문제는 2010년 2회, 18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시각심리에서 형태식별의 논리적 배경을 정리한 게슈탈트의 사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접근성, 폐쇄성, 연속성과 정답은 1번 보편성이 아니라 유사성을 포함하여 게슈탈트의 사법칙이죠. 청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인간에게 음의 높고 낮은 감각을 주는 것은 음의 진폭이 아니라 진동수죠. 2. 1000Hz 순음의 가청 최소 음압을 음의 강도 표준치로 사용하죠. 3. 일반적으로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진동수는 2배 높아지죠. 4. 복합음은 여러 주파수대의 강도를 표현한 주파수별 분포를 사용하여 나타내죠.
다음 중 청각적 표시장치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신호를 멀리 보내고자 할 때에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1000Hz 이상은 멀리 가지 못하죠. 2. 배경소음의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정답은 3번. 신호가 장애물을 돌아가야 할 때에는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500Hz 이하의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4. 경보는 청취자에게 위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음 중 청각적 표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귀 위치에서 신호의 강도는 110dB과 음폐가청 역치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죠. 정답은 2번. 귀는 순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므로 순음의 청각적 신호는 0.2초가 아니라 0.3초 이내로 지속하면 되죠. 3. JND가 작을수록 차원의 변화를 쉽게 검출할 수 있죠. 4. 다차원 암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차원의 수가 적고 수준의 수가 많을 때보다 차원의 수가 많고 수준의 수가 적을 때 식별이 수월하죠. 다음 중 신호 검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호와 소음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되죠. 2.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호 검출을 간섭하는 소음이 있죠. 정답은 3번. 통제된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죠. 4. 긍정, 허위, 누락, 부정의 4가지 결과로 나눌 수 있죠. 신호 검출 이론 SDT에서 두 정규분포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판별 기준이 놓였을 경우 베타 값으로 맞는 것은 먼저 해설을 살펴보면 반응 편향 베타는 소음의 길이 A분의 신호의 길이 B로 나타내죠. 두 정규분포 곡선이 교차하므로 소음의 길이 A와 신호의 길이 B가 같으므로 베타 값은 1이죠. 정답은 3번. 베타는 1.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